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키운 그룹이에요. 여성가부 1위까지 먹었던 이 회장은 누구의 부인, 누구의 딸이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한 여왕이에요.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의 막내 따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 이건희 전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형들이랑은 절연을 했어도 여동생이랑은 그래도 잘 지냈어요. 현재 이명희 회장은 경영에서 발을 빼고 아들하고 딸한테 그룹을 맡긴 상태입니다. 두 사람한테 논아주려다 보니까 그룹을 두 개로 쪼갰어요. 그룹이 신세계 계열이랑 이마트 계열로 갈립니다. 신세계는 따님인 정유경, 이마트는 아드님인 정용진이 가져가요. 사실상 신세계는 백화점이랑 면세점이 전부라서 이마트가 훨씬 더 크고 알짜 기업이거든. 쪼개기 직전 신세계 매출이 5조 원대고 이마트가 11조 원대였으니까 장남한테 훨씬 많이 준 거죠. 사실상 그룹을 정용진 부회장이 물려받았어요. 직책부터가 오빠는 부회장이고 동생은 사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정용진 부회장이고 이 남자가 그룹을 어떻게 끌어왔고 끌어갈 것이냐, 이게 오늘 해볼 얘기입니다. 정 부회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하신 일을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제일 먼저 한국에 스타벅스를 들여왔어요. 아메리카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이게 되겠다 싶었답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외식 사업 시장 전체 1등이거든. 커피를 떠나서 나가서 먹는 모든 식음료 중에 스타벅스가 원톱이에요. 이거는 좀 자랑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 노브랜드도 만들었어요.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실적도 효자입니다. 뭐가 좀 안 된다 싶을 때는 노브랜드를 갖다 붙일 정도로 일정의 최종 병기가 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랑은 창업주 이병철을 공통 조상으로 두고 있겠죠. 같은 혈족이고 학렬도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심지어 둘이 친구예요. 둘 다 68년 원숭이띠야. 학교도 초중고에 대학까지 손잡고 다녔으니까 10년 넘게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똥을 쌌어요. 라이벌 의식이 없기도 힘든 구도 같은데 그래도 가족 모임에선 잘 지낸다고 해요. 배우 고현정 씨의 전 남편이기도 했죠. 고현정 씨가 말하길 유머가 세련된 사람이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많이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시집살이가 살벌했다고 하는데 재벌가 집안이 원래 가족들끼리도 위기질서가 심하고 가풍도 엄격하고 문화 자체가 갑갑하다고 합니다. 자유분방한 연예인이 버티기엔 힘들었겠죠. 이쯤에서 시엄마 이명희 여사님 프사가 좋은 참고자료가 되는데, 그냥 모니터 속에 같은 한낱 사진 한 장일 뿐인데도 호랭이 기운이 우렁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거의 켈러그라고. 그리고 이분이 신우이 정유경 사장, 이런 시월드 세계관 감당되시겠어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군생활이 나을 것 같아. 고현정 씨가 그때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나봐. 매니저한테 이마트 좀 그만 가라고 화를 내요. 현재 정 부회장은 플루티스트인 한재희 씨랑 재혼을 했고요. 음악하시는 분이에요. 엘리트 집안입니다. 정 회장은 친근한 재벌 컨셉을 밀고 있어요. 최근에 못난이 감자가 안 팔려서 농가가 힘들어하니까 이거를 백종원 대표가 정 부회장한테 전화를 때려서 이마트에서 좀 사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요. 정 부회장이 흔쾌히 사들이고 이마트에서 팔아가지고 완판이 됐죠. 보통은 언론 인터뷰도 꺼리는 재벌 수장이 예능까지 직접 나왔다, 전면에서 바이럴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옛날부터 소통 경영으로 유명했어요. 재벌은 사생활을 꽁꽁 싸매는 게 기본인데 정 부회장은 정반대예요. 다 보여준다고. 특히 SNS를 굉장히 잘 써먹습니다. 덕분에 대중에 대한 인지도 역시 높아요. 라면도 잘 끓여 드십니다. 틈만 나면 인스타에다가 신제품 먹고 품평을 해요. 거의 라면 전문 리뷰어야. 제품 개발한다고 몇 개씩 끓여 먹기도 하고. 자꾸 막 서민 냄새를 내보려고 하거든. 재벌은 뭐 라면 안 먹냐 그러는데 진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아드님이 9살이 돼서야 라면을 처음 먹어봤대. 건강에 안 좋다고 못 먹게 하니까. 정 부회장의 이런 서민스러움이 쇼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재벌 치고는 소박한 편이긴 해요. 재벌들 취미가 보통 럭셔리카, 명품 골프채, 미술품 모으기 뭐 이런 게 많거든. 근데 정 부회장은 차 대신 바이크를 모았어요. 재벌스럽다기보다는 남성스럽다 그래야 되나?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며칠을 안 들어오니까 고현정이 직원들한테 남편 좀 찾아오라 그랬대. 이거는 진짜 오토바이가 좋아 죽어서 탄 거거든. 고현정 씨도 그렇고 한지희 씨도 그렇고 일반인들에 비하면 대단한 분들은 맞아요. 근데 확실히 재벌 집안 전략 결혼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았다는 거지. 하고 싶은 거는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자체가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아. 덩치가 우락부락하죠. 딱 봐도 헬창이에요. 골격 자체가 다 부져서 재벌 3세가 아니라 제르반 4세야. 당연히 집에도 운동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거 덤벨이 사람 쓰는 게 맞나? 뭐 K9 자주포 부속품 이런 거 아니지? 나 지금까지는 인간 정용진에 대한 간단한 썰들이었고, 이제 기업인 정용진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게 본론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보시다시피 대중적인 이미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만큼 능력도 좋으시냐?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수능은 안 봤어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살짝 조졌습니다. 중간 스코어가 좀 애매해요. 일단 수능까지 가봐야 아는 건 맞아. 근데 모의고사 점수를 왜 조졌냐? 오늘 이걸 알아보자는 거지. 지금 소매시장이 과도기에 있어요. 근데 이 변화에 적응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소매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거든. 우리가 현재 물건을 살 때 30%는 온라인으로 사고 있어요. 조만간 이것도 절반 가까이 차오를 거라고 관측이 되는데 1인 가구가 많아졌죠. 혼자 사는데 마트를 가나? 난 안 가거든. 해먹기도 귀찮고 식자재가 사놓으면 냉장고에서 썩어요. 버리는 거 생각하면은 사먹는 게 더 싸요. 결국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매년
매년 줄고 있어요. 장볼 사람이 없어요. 신규 유저가 공급이 안 돼요. 근데 또 막상 결혼을 한다고 마트를 갈까? 요즘 신혼부부들은요 카트 안 끌어요.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 시켜 먹습니다. 자기 전에 주문하고 아침에 그거 받아먹고 출근한다고. 비싼데도 잘 사 먹어요. 위장에 영양분이 아니라 감성을 채운다고. 애초에 음식 자체를 해먹지도 않아. 배민에서 시켜 먹거나 나가서 외식을 하지. 먹는 것만 그러나? 공산품도 똑같아. 굳이 마트 가서 살 이유가 없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로 검색하면 쭈르륵 나와요. 쿠팡 초특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마트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쿠팡의 기업 가치가 10조를 돌파했죠. 네이버랑 연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예상 가치가 32조랍니다. 참고로 카카오가 최근에 30조를 찍었거든. 이 와중에 이마트는 얼마냐? 3조 7천억입니다. 귀여워요. 2018년 시장 점유율이 2%대예요. 귀요미 담당이야.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쿠팡한테 유통계 공룡인 이마트가 잽이한대요. 같은 오프라인 공룡인 롯데보다도 못했고 창사 이래 첫 적자까지 봤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시장 자체가 작아지고 있고 전통 강자인 대형마트의 타격이 커요. 코로나 팬데믹까지 오니까 아주 죽상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언택트 이런 배송업체들은 쪼개고 있죠. 마켓컬리는 주문이 폭증해서 물량을 못 댔어요. 유통의 주도권이 이커머스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회장이 이 위기를 넘기냐 아니면 넘어지냐 능력이 판가름 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마트도 이커머스를 집중적으로 키웠겠죠? 아니요? 안 키웠는데? 처음엔 설렁설렁 키웠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클 줄은 몰랐거든. 이마트만 그런 게 아니고 롯데도 그랬어요. 그럼 온라인 시장 바로 안 들어가고 대체 어디서 시간을 까잡수고 있었냐? 제일 먼저 전문점 사업에 투자했어요. 모든 걸 모아놓은 마트가 저물어 가니까 카테고리별로 세분화된 전문 매장을 만든 거지. 먼저 올리브영이랑 같은 드럭스토어가 있습니다. 원래 분스라는 게 있었는데 망했고요. 부채라고 새로 만들었는데 또 망했어요. 이 바닥은 이미 올리브영 독과점이 완성돼 있거든. 올리브영 본인들도 더 이상 매장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의 뭐 멸리의 골목 상권까지 들어가 있다고. 감히 후발주자가 낄 틈이 어딨냐고 여기에. 다음으로 삐에로 쇼핑이라는 잡화점도 만들었는데 약간 구경하고 갖고 놀 게 많은 다이소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제대로 박살이 나고 철수를 했어요. 전자제품 파는 일렉트로마트도 있어요. 여기는 롯데 계열인 하이마트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차별화를 준다고 남성을 타겟팅했어요. 게임기랑 뭐 비싼 음향기기, 피규어까지 들어가 있는 컨셉이에요. 여기도 지금 외형 확장만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 노브랜드라도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이거는 점포도 꾸준히 늘면서 잘 크고 있어요. 말고도 정말 많은 전문점들이 있는데 전문점 사업부 전체를 묶어보면 적자예요. 사실상 이 사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또 전문점만 한 게 아니에요. 정부 회장의 야심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타필드라는 복합 쇼핑몰인데요. 여기를 가보면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일단 쇼핑몰이니까 옷이나 화장품 가게는 쫙 깔려있겠죠. 자동차 매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까지 팔아요. 당연히 식당 가도 잘 깔아놔서 먹거리도 괜찮아요. 문화생활 하시라고 대형 서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PK마트, 노브랜드 같은 마트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가지고 장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까지도 다 해결이 돼요. 스파에다가 수영장까지 인스타 갬성으로 들어가 있고 스포츠 테마파크라는 게 있어요. 던지고 쏘고 치고 오르고 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거 허리 아파서 못 놀겠더라고. 뭐 신세계 백화점이랑 붙어있는 지점도 있고 호텔까지 들어가는 지점도 지금 짓고 있어요. 아예 여기서 잠까지 자고 가라는 거지. 아예 하루를 다 가져가 버리겠다 뭐 그런 욕심쟁이들이라고.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 사고 먹고 놀고 자고 할 때 필요한 거를 전부 다 한 장소에 쑤셔 박은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사업 모델인데 이용해보니까 한국의 소비 패턴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모양새라서 전망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처음 런칭할 때 호응도 좋았고 투자금도 조금씩 회수하면서 실적을 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정부 회장의 야심작 하나는 살아남는 건가? 그러면 어림없죠. 사업이라는 게 군대도 맞아야 되거든. 코로나 확진자들이 각 지점을 순례를 했어요. 하남점, 위례점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지금 약간 콤보 들어간 상태예요. 기저를 좀 먹은 상태인데 지금 대형마트가 매달 2번인가 쉬고 있죠. 스타필드도 조만간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의무 휴일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말 장사라서 이틀을 쉬면 허리가 접히거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점을 낼 때마다 주변 상권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죽는다고 해가지고 굳이 매입까지 했다가 취소가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여러모로 앞날이 먹먹하죠. 다음으로 유통계 전통 강자인 대형마트는 죽상인데 또 창고형 마트인 코스트코는 실적이 좋거든? 유료 회원제라서 돈 주고 입장하는데도 회원수가 벌써 200만까지 찼어요. 지구에서 한국 매출이 제일 좋대. 한국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코스트코 창업주가 한 말이에요. 정부 회장이 보시기에 마트의 미래가 창고구나 싶은 거지 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만듭니다. 사견을 좀 섞어보자면 이것도 좀 괜찮아요. 진열되어 있는 상품 구성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고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산 창고형 마트 중에서는 트레이더스만 성과를 내고 있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을걸? 롯데에도 빅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회원제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후발주자 주제에 못 넣으면 회원제요. 돈 낼 거면 그냥 코스트코를 가버리지. 이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출발이 안 좋았어요. 반면에 트레이더스는 개방형으로 시작을 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잡았어요. 덕분에 롯데보다 먼저 선점을 했고 보시면 매장 수도 제일 많죠.
그쵸? 저처럼 코스트코를 이제 1년에 몇 번 안 가는 사람들은 회원권 내기가 좀 아깝거든. 그러니까 트레이더스를 가는 거야. 지금 거기서 초코파이 엄청 큰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이거 처분이 안 돼 지금. 당뇨 올 것 같아 진짜. 자, 지금까지 보니까 오프라인 부활시킨다고 애를 많이 썼죠. 전문점, 스타필드, 창고형 마트까지 만들었는데 중간 스코어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좀 애매합니다. 와중에 옆에를 보니까 쿠팡이 미친듯이 크고 있네?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온라인에 다이빙을 합니다. 스타트업이 키워놓은 밥상에 대기업들이 수저를 올려요. 손정희 회장이 지금까지 쿠팡에 3조 넘게 투자를 했는데 롯데도 지금 이커머스에 3조를 투자한다고 해요. 이마트는 이것보단 좀 작아요. 2018년에 1조 투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실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당장 성과를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뭐 물류센터도 짓고 열심히 뭘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정부 회장이 당장에 뭘 티나게 보여주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이커머스 시장은 치킨 게임이 한창이에요. 제일 잘 나간다는 쿠팡이 적자가 그냥 미쳤죠. 쿠팡 말고도 다 적자예요. 얘네들 왜 이러는 걸까? 피를 쏟으면서까지 버티는 이유가 뭘까? 경쟁자가 먼저 빈혈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한 놈씩 가다 보면은 마지막엔 한 놈만 남을 거 아니야. 전리품을 혼자 다 먹겠다는 거죠. 승자 독식. 결국 적자를 버텨줄 점만 충분하다면 피통만 넉넉하다면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다가 괜히 2조를 수혈해준 게 아니에요. 헌혈의 왕자를 자청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대형마트들이 뒤늦게 참전을 했어? 당장 뭘 할 게 있겠어요? 어리버리 까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여기서 도태돼가지고 대형마트들 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대기업이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거든. 온라인 시장? 솔직히 못 먹어도 돼요. 먹은 놈을 인수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 스타트업이 다 키워놓은 시장에 숟가락만 얻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대기업한테만 좋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먼저 유통계 큰 손들한테 찾아갑니다. 우리 좀 인수해달라고. 왜? 애들도 지치거든. 아니 언제까지 적자를 버틸 거야? 누가 먼저 뒤지나 눈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이게 약간 목욕탕 잠수 시합 같은 거예요. 죽어라 숨을 참는데 옆에 친구들도 포기를 안 해. 죽자고 버티다가 나란히 같이 익사하게 생긴 거지. 자본금 다 까먹을 때마다 추가 투자 받겠다고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나 하고 다녀야 돼요. 회장님 앉혀놓고 PPT만 15박 16일을 해야 돼. 이제 그만 손 털고 나오고 싶은 거지. 싸우다 보니까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여기는 콜로세움이야. 죽기 전까진 못 나가. 설마 내가 먼저 죽진 않겠지 이러고 버텼는데 야 내가 먼저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오랑캐들이 알아서 속국으로 들어오겠다는데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떡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냥 덥석 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 대기업들이 거절을 합니다. 안 산대요. 아니 왜 안 살까? 아직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거든. 오랑캐들끼리 치고받는 거 구경하다가 살아남은 놈 한 놈만 품고 가겠다 이거지. 지금 사면 몸값은 비싼데 리스크는 크잖아요. 잘못 샀다가 먹고 차이면 어떡해. 살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교통 정리도 좀 되고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실제로 카카오가 마켓컬리 인수를 포기했고요. 롯데도 팀원 인수를 거부했어요. 일단 자기들끼리 혼자서 해보겠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인수할게. 뭐 이런 태도야. 급한 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적자나고 있는 얘네들이라고. 정리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얼마 안가 넉다운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대기업들이 얘네들을 먹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오프라인 대 온라인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지. 곧 대기업들끼리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진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요.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이커머스 시장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다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